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원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3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예, 원래 아침에는 목소리가 좀 잠기는데요. 녹화할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아침 일찍부터 녹화를 하고 있네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이번 주도 날씨가 나쁘지 않은데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실 때는 옷을 조금 껴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두꺼운 거 하나 입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껴입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은 아니지만 또 감기가 자주 걸리는 그런 시기니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감 주사들도 미리 좀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도 우여곡절 끝에 끝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특징주인데요. 진바이오텍 그리고 메가MD 이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로 움직임이 강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움직임이 조금 다르죠. 개 구충제, 그러니까 항암에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또 조류독감 테마 거기에 구충제 관련한 그런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식약처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용이 없죠. 주식이라는 게 이슈가 있으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한 번 정도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밀리면은 아래쪽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조정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그 테마를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류독감도 해당되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어차피 방역이나 그런 쪽에 관련된 백신이나 이런 종목이니까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강세 정도는 이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가MD입니다. 메가MD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교육에 대한 그 개혁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정시 확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 교육부 이쪽 또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밑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관련한 교육 관련한 장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정시 확대는 없다 그렇게 막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곧바로 검토를 하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시가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건 계속 이슈가 될 문제니까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메가MD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눌림목까지 와주면은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꾸준히 갖고요. 너무 강한 종목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가지 않은 종목들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추천주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지금 조정을 확실히 또 받고 있죠. 최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인버스는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버스는 없는 분들은 좋은 기회고요. 있는 분들도 손절가 정해가지고 손절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아도 5% 마이너스 5%그 정도에는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수가 추세적으로 갈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인버스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황인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반등했어요. 이번 주에 2100을 계속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받고 했는데 종가상으로 2100을 유지를 한 게 금요일이에요. 어쨌든 괜찮은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금요일이 여기였는데 코스닥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가니까 가는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이 좋아요. 제약주들이 흐름이 괜찮습니다. 제약주 지난주 금요일 네, 여기였었죠. 네, 제약주가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제약업종이 반등하면은 코스닥은 반등할 수밖에 없었죠. 지수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제약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타 서비스 업종도 최근에 강세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뭐 큰 흐름은 아니지만 꾸준히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바이오가 그동안 좋았었지 않습니까? 제약업종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점 이후에 계속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도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이 정도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역시 반등 나왔죠. 이번 주 흐름을 보면은 화학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강했어요. 서비스 업종도 시가총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서비스 업종도 크죠. 그리고 화학도 커요. 전기전자가 제일 크지만은 서비스하고 화학을 합치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화학 보실까요? 화학도 반등이 나왔고요. 서비스가 특히 강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전기전자가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왔어요. 결국은 전기전자 하면은 삼성전자죠. 전기전자가 빠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도 조금 상승했었죠. 그리고 전기전자 보실까요? 전기전자. 자, 금요일이 여기인데요. 전기전자도 약간 상승했어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빡빡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그런 흐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도 호재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도 좋은 게 사실 맞지는 않아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작년 그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50% 넘게 하락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괜찮다는 건 이게 맞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미국 쪽에 인텔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조금 영향을 준 그 정도 흐름이지 크게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계속 버티는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역시 한국 시장에서 믿을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나 정도죠. 외국인들이 보기에 여러 종목들을 투자를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 투자가 들어오려면은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광범위하게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그 제조업 쪽에 소재 업종과 또 제조업 쪽에 이게 들어오면서 같이 지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쭉 좋은 흐름이 아니라 이제 조금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을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반도체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좀 꺾인다고 해서 기업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역시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외국인들이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다만 진짜 외국인들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들어올 이유가 없죠.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역시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매수해 줄 수 있는 흐름.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죠. 기관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좋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수급적인 흐름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은 결국은 지수가 버텨요.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 아니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8월 말부터 9월 초부터 급등했는데 묘하죠. 이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시기가 묘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이고요.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2100선을 안착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자, 수급적으로 보면은 역시 외국인들이 목요일, 금요일 선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결국 지수가 반등했었던 그런 상황이죠. 뭐 코스피 쪽에서는 별 흐름이 없어요. 기관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기관도 보시면 특별한 흐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매도하는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개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외국인들이 목요일, 금요일, 특히 이제 목요일에 만계약 정도 매수가 가까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자, 이게 장중에 만계약이 넘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꺾이는 흐름이었는데 목요일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허무해요. 1% 넘게 상승했다가 쭉 밀리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분봉 한번 보실까요?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나오겠네요. 목요일 보면은 막판에 쭉 밀렸어요. 이때 흐름이 상당히 급격하게 밀렸는데 삼성전자도 이때 쭉 밀렸었죠. 어쨌든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쭉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허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목요일의 흐름을 보면은 한국 시장이 거의 무너지는 그 정도의 흐름이었어요. 사실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밀렸었던 것.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급이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니었었죠. 선물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장 막판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코스피 쪽에서 매도하는 흐름은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 매수해주면은 사실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데 상당히 약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결국 금요일에 다시 반등했죠. 미국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미국 시장이 계속 최근에 좋기 때문에 상승할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단기에 굉장히 강하죠. 이건 금요일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목요일까지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국에 월요일부터 영향을 끼치니까 사실 월요일 한국 시장 그리고 화요일 한국 시장이 조금 튀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허무한 흐름이죠. 차트상으로는 좋지 않았었어요. 상승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금요일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약하죠. 미국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차트상으로 9월, 10월에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따라가긴 했어요. 한국도 따라가긴 했는데 미국하고 비교하면 각도나 이런 면에서 확실히 떨어지죠. 상승 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은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8월부터 기관이 버티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또 연기금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죠. 지수가 적당히 반등했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했어요.
엄청난 강세죠. 미국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도 작년 초에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좀 꺾이는 듯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사상 최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작년 초의 고점하고 비교를 하면은 현재 약하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따라가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 주 결과를 놓고 보면은 수급 쪽에서 외국인들의 주 막판에 선물 쪽에서 매수, 그리고 미국 쪽의 상승, 미국의 상승 이런 것들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따라갔다고 봐요. 미국이 좋으니까 이게 좀 따라가는 흐름, 수급적으로 나왔던 그런 흐름인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단기적으로 이 움직이는 것도 수치상으로도 확실히 이번 주도 뭐 미국보다 확실히 약했어요. 미국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하면은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2105, 최소한 2105 이상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버텼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했고요. 어쨌든 미국보다는 확실히 약하다. 그게 포인트예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건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치고 갈 수 있느냐, 상승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일단 2100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최고치가 2105, 그렇죠. 2110이 넘어가면은 약간 분위기가 전환될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때 만약에 2110이 넘어가면은 그때 중요한 게 미국 시장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더 치고 가느냐, 아니면은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212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2150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10을 넘어가더라도 다시 찌글찌글하다가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2100이 다시 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단기 고점 가능성이 또 상당히 커지고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그냥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00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110, 2120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가 주느냐가 문제죠. 21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이라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급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다 상승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또 금요일에도 지표가 좋았었죠. 실업자 수가 많이 줄었죠. 취업자 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세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뭐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60%, 70%가 늘어나서 급등하는 게 뭐 정상적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금리 인하를 이미 해놓으니까 수치가 좋으면은 오히려 반등하고요.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상승하고, 미국은 지금 이제 상승을 시키려는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지원 사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한국을 보면은 미국이 중간중간 밀렸었던 그런 상황들, 자 5월 그리고 또 8월 초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결국은 미국은 거기를 넘어갔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쭉 밀렸었고요. 또 8월 초에 밀렸어요. 지금 지수 때 어떻습니까? 5월 이전에 지수 때 넘어갔습니까? 더 아래죠. 자, 미국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이전에 지수 고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근데 어때요? 넘어갔죠. 조정을 받더라도 살짝 받고 계속 넘어갔다는 거예요. 조정받고 다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조정을 받고 못 넘어가고 계속 밀리죠. 다시 미국이 반등할 때 반등은 나오는데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반등은 나왔는데 결국은 자 8월에 밀렸을 때 그 고점마저도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봐야 결국은 훨씬 약하게 더 밀린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는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한국 자체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사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말이 달라요. 중국은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고 잘못하면은 관세를 다시 12월 15일부터 15%더 인상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 엄청나게 더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완벽하게 해결된 게 없어요.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또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면 한국은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일본한테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다시 하자. 뭐 지소미아 연장을 한다거나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나오지 않는 이상 일본 얘네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한국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이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존심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뭐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처럼 일본과 관계 개선하려고 정말 저 자세로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의 성향을 보면은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미중 무역 분쟁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국한테 확실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뭐 추세적으로 좋습니까? 외국인들이 결국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관이 방어하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들도 슬슬 매수를 할 때가 됐죠. 그러면서 좋지 못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의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이 가준다고 하면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건은 2110이 아니고요. 2120이에요. 여기를 넘어가주면 21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2120을 넘어가서 종가상으로 안착을 하면은 그때는 2150까지 보시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다시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2110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미국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튀어주는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시장 두 가지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국의 지수가 얼마나 튀어주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상태로는 월요일 정도 조금 강한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다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변수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삼성전자 두 가지는 꾸준히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테마주들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건 미세먼지, 바이오, 화장품. 단기적으로 바이오하고 화장품이 좋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고요. 미세먼지는 계절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 그런데 접근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너무 또 급등한 종목들은 말고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만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역시 월요일 정도에 하방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들어갔다가 하방 시도했다가 계속 간다 그러면은 손절 짧게 하세요. 혹시라도 계속 튀어줄 수 있으니까 손절을 짧게 하고 밀렸을 때는 그때는 그냥 좀 끌고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고점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하다고 하면은 살짝 좀 눌리는 듯 하다가 더 튀어주는 흐름 그 정도가 월요일에 초반 흐름 예상이 됩니다. 10시 30분 이전에 꺾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갈 수 있고요. 초반에 고점 기록하고 그냥 쭉 밀리면은
그냥 시장이 쭉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초반에 잘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단기 고점 다시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지면은 그때는 손절 짧게 해야 됩니다. 계속 미련 갖고 버티는 것보다는 고점을 다시 확인하고 아래쪽을 보더라도 그때는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일요일 무료 방송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추세에 대한 부분과 단계에 대한 부분 구분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현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편안하게 하세요. 지수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종목이 움직이니까, 특히 2000선 위에서는 뭐 무난하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 정도 활용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택촌놈 TV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죠. 특히 이제 정호영 대표님께서 평택촌놈 플러스를 계속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재밌게 보세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유익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듣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3일 일요일 무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